한미 양국이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정례 배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2016 육군 항공 사격 대회 시상식에서 탑 헬리건으로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오리온대대에 정상근 준이가 선정됐습니다. 정준이는 최정예 베테랑 조종사 11명이 기량을 겨룬 사격 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최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육군 11사단이 홍천군과 산림청과 함께 겨울 난방 재료로 땔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땔감 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나눔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미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1차 회의가 워싱턴 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개최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정례 배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이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정례 배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워싱턴 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첫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 전략 자산의 정례 배치와 관련된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억제 강화를 위한 신규 또는 추가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회담 후 배포한 공동 보도문을 통해 올 한 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 조치와 B-52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등 다양한 확장 억제 조치를 실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핵 우산과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흔들림 없는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국이나 동맹국에 어떠한 핵무기가 사용되더라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한다는 정책을 재확인하는 한편 지속적인 공약 이행과 한국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제공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확장 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 우산뿐 아니라 미사일 방어 체계와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외교, 정보, 군사, 경제 등 모든 영역의 국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포함해 대북 확장 억제에 관한 전략적, 정책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내년 상반기 중 3차 북핵 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테러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외교가 예상돼 한반도 상황이 급격하게 고조될 것으로 연구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다경 기자가 전합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1일 발간한 2017 북한 안보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상반기 내 북한이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으로 핵무기 실전 배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점에 있어서는 김정은 생일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일, 김정일 출생 75주년, 김일성 출생 105주년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은 북한이 강조하는 이른바 꺾인 해로 우상화 선전에 주력하면서 김정은의 정권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도발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면서 대북 압박 외교를 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미 간 강대강 구도에 따라 3차 북핵 위기가 조성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 역시도 대결의 증폭으로 시계제로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하반기에는 북한이 북미 간 대화를 트기 위해 남북 대화를 제안하는 등 위장 평화 공세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하지만 남북 대화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대남 도발을 병행하는 화전 양면 전술을 쓸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안보전략연구원은 또 사이버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테러 가능성도 내다봤습니다. 특히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국내외 금융 전산망에 침투하는 등 대남 사이버 공격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어느 때보다 동북아 안보 정세가 불안정한 만큼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해군이 21일 하반기 독도 방어 훈련을 독도 근해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초계함과 구축함 등 해군 함정 10여 척과 해상 초계기와 해상 작전 헬기 등이 참가했으며 해경의 함정과 항공기도 투입됐습니다. 특히 해병대 병력도 참가해 상륙작전을 펼쳤습니다. 독도 방어 훈련은 외부 세력이 독도에 기습 상륙하는 것을 막기 위한 훈련으로 우리 군과 해경은 지난 1986년부터 매년 2차례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훈련을 우리 측에 항의했지만 우리 정부는 우리 고유의 영토에서 행하는 주권적 활동이라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20일 현대중공업과 울산급 배치2 3번함과 4번함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함정 건조 계약은 당초 내년 2월에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약 3개월 앞당겨 진행했습니다. 2,800톤급의 울산급 배치2 호위함은 현재 해군에서 운영 중인 노후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는 전력입니다. 각종 탐지 추정 레이더, 함대함, 함대지 유도탄 등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투체계와 탐지체계, 무장이 탑재되며 특히 저소음 하이브리드 추진체계와 예인선 배열 음탐기, 장거리 대잠 어뢰를 탑재해 우리 해군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보강했습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조선업 지원을 위해 3조 원 규모의 3,000톤급 호위함 울산급 배치3 사업을 최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항공작전사령부가 2016년도 육군항공사격대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탑 헬리건의 영예는 정상근 준이가 차지했습니다. 정준이는 평상시 사격 훈련 내용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부대원들과 완벽한 팀워크를 이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실시된 2016 육군항공 사격대회 시상식은 사격 부문과 사격 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시상식의 하이라이트인 영예의 탑 헬리건은 정상근 준이가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정준이는 지난 10월 2주간 실시한 육군항공 사격대회에서 최정예 베테랑 조종사 11명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둬 최고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1989년 특전부사관으로 군문에 들어선 정준이는 1993년 조종준사관으로 전과해 UH-1H와 500MD 헬기를 거쳐 육군항공의 주력인 코브라 헬기를 조종하며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켜왔습니다. 정준이는 평소 사격 훈련 내용들을 꼼꼼히 기록해 분석했고 정비사와 무장사들 간 심도 깊은 토의를 통해 사격수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휘관으로부터 선후배 조종사들, 정비사, 무장사들의 관심과 열정, 배려와 신뢰가 있었기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탑헬리건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적이 도발한다면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완벽한 항공 전력 적응 태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육군항공 화이팅! 이 밖에도 사격 부문 최우수 공격 헬기 부대는 뛰어난 비행기량으로 최고의 공격 사격 실력을 뽐낸 로뎀 대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상군 공세기동 전력의 핵심인 육군항공. 앞으로도 하늘에서 지상전을 지배하는 미래 전장의 핵심으로 그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그동안 국내 여군 자원이 증가하면서 어느새 여군 만명 시대를 맞았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여군 건강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1회 군 여성건강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가 21일 여성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여성 건강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건강 여군, 미래 강군이라는 주제로 제1회 군 여성 건강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 전신적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군 여성 건강의 현황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관계간 여러분들의 가감없는 의견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스트레스와 군 여성 건강을 주제로 특강을 펼친 김성민 군의관은 지난 2년간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골반염과 질염, 임신오조와 출혈 등 다양한 질환으로 여군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여성 질환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필요시 충분한 휴식과 건강관리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성의 질환은 염증 질환이나 호르몬 질환 같은 전신 질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면역력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 운동과 같이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외에도 여군의 건강 실태와 개선 방안, 군내 여성 정책 현황과 과제 등 다양한 발표와 토의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여성 건강 전문 군의관은 임신 여군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근무지를 산부인과와 30분 이내의 지역으로 조정하고 철원과 연천 등 전방 48개 군 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무엇보다 지휘관들의 여성 건강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장에 참석한 여군들은 여성 건강 문제를 공감하며 여성 건강 정책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군 여성 건강 포럼을 통해 임산부로서의 기본적인 건강 관련된 분야를 케어도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포럼이 개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매년 여성건강 포럼과 군간호포럼 등 군내 여성 인력과 간호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국방뉴스에서는 이미 지난 시간에 병영도서관 최우수 부대로 선정된 육군 2기갑여단 불사조대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쁜 근무 여건 중에도 소속 장병들의 책 읽는 문화 조성에 성공하며 독서 카페 최우수 부대로 선정된 육군 23사단 대진소초를 소개합니다. 김하영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동해안에 침투하는 적 인원과 장비를 식별하고 붙잡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육군 23사단 대진소초. 이곳의 용사들이 근무로 고된 몸과 마음을 달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소초 한편에 마련된 독서 카페입니다. 컨테이너 하나 크기의 작은 규모지만 육군이 GOP와 해안, 강한 소초 등 격오지에 설치한 370여 개의 독서 카페 중 최우수로 선정됐습니다. 근무가 없는 휴식 시간, 잠을 자거나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 갈 법도 한데 하루에도 수십 명의 장병이 독서 카페를 이용할 만큼 책 읽는 문화가 정착돼 있습니다. 독서 마라톤이나 독서 마일리지 등 스스로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제도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용사들에게 독후감 적기를 장려해 상점을 부여하기도 하는 등 소초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관심도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한몫을 했습니다. 입대 전 1년 독서량이 한 권이 채 되지 않았다는 김경환 병장은 부대 내 독서 카페와의 만남이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됐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책을 읽게 되면서 그쪽에 대한 흥미도 넓어지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사고 방식도 조금씩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독서 카페 이용하면서 이제 많은 도움이 됐죠. 이제는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을 정도로 독서가 취미가 된 김 병장은 군사령부 독후감 대회에서 입상도 했고 독서 카페에서 틈틈이 공부해 자격증도 따는 등 전역 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가서도 책을 덜 읽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습관이 생겨버렸으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심리학 분야인데 심리학 분야도 좀 더 공부해보고 싶어요. 장병들의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자신이 읽은 책을 전우에게 권장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같은 책을 읽은 용사들끼리 토론을 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됐습니다. 소초장은 용사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독서 카페가 복무 중 마음의 안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용사들이 편안하고 안익한 환경에서 계속해서 독서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계속 유지하겠으며 독후감 경연대회나 독서 마라톤과 같은 제도들이 흐지부지되지 않게 용사들이 성공적으로 전역할 수 있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부들의 관심과 용사들의 참여로 만들어가고 있는 책 읽는 병영은 군과 국가의 미래를 떠받치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겨울 난방 재료로 땔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육군 11사단과 홍천군, 산림청이 함께 군 국유림에서 발생하는 폐목을 필요한 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석 기자가 전합니다. 1톤 트럭 가득 땔감을 실어와 차곡차곡 쌓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땔감 나누기 봉사 현장입니다. 부대는 홍천군과 산림청이 군 국유림에서 발생되는 폐목을 제공하면 이를 땔감으로 만들어 다시 이웃에게 전달하는 봉사를 3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홍천군 내 복지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 6.25 참전용사 등 17곳을 대상으로 19톤에 달하는 땔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땔감 하나하나 옮기면서 마음이 푸근해지고 또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 또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사단이 더 많은
이런 행사를 진행해서 노인분들이 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대는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박동혁 병장의 부모님 댁에도 땔감을 전달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을 잊지 않겠다는 각오도 다졌습니다. 이 시골에서는 땔감이 쌀과 같습니다. 이렇게 또 신경 써줘서 올 겨울을 따뜻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땔감이 쌓여가고 이웃들의 마음도 푸근해집니다. 추워진 날씨에 난방비 걱정이 큰 서민들에게 땔감은 반가운 사랑의 선물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정성과 배려가 마음속 훈훈함까지 더해주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이영종 소장이 우리 장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이영종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돌이켜보면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도발이나 미사일 도발 때문에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군 장병 여러분들도 조국 수호 전선에서 한 해 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또 아이를 지금 군에 보내두고 있기 때문에 군에 대한 애정 또 걱정 더욱더 각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호전적인 움직임 또 국제 정세의 경랑 이런 여러 가지 파고 속에서도 우리가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함께 국방전선을 지켜나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방TV를 통해 새해에도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은 한미 양국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 배치 공약을 재확인하고 대북 확장 억제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로 우리 국민의 안위를 보장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